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부산가스인데요. 부산가스는 부산 지역의 독점권을 가진 그 도시가스 업자입니다. 보통 이런 도시가스업이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엄청 어떻게 테마로 엮인 건지 엄청 주가가 도시가스 업체들이 대부분 다 엄청 출렁거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무제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활용 꿀팁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립니다.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은 채널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제일남이 읽어주는 영상 꼼꼼히 보시고 그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다운받아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응용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네요. 질문이라든지 혹은 제안이라든지 혹은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가지 소통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영상의 댓글 또는 제가 네이버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이름은 마이더스의 소소한 연구실입니다. 네이버에 마이더스만 쳐도 나오니까요. 그 해당 영상의 포스팅 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떴어요. 특징주, 도시가스 주도 수소주 변신, 정책 수혜 기대감의 급등 이라고 있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무선 인터넷을 쓰거든요. 노트북으로. 그래서 조금 느립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엄청 출렁거려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출렁거린 거지? 라고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쭉 내려가 볼게요. 이 광고가 많으면 항상 느리죠. 자, 보시면 도시가스 관련 주가 15일 증시에서 수소사업 확대 정책 수혜 기대로 상승세다. 서울가스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인천도시가스 19.8%, 부산가스 사실 19.01% 가지 못했어요. 쭉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SK가스가 올랐는데 이유를 보니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의 수소 생산 설비 활용 기술이 발전되면서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른 수소 활용 확대가 도시가스 기업 수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상승 동력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기존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을 활용해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소 생산 설비 관련 기술을 국산화했다고 지난 6월에 발표한 게 지금 떴어요. 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고요. 6월에 발표한 게 오늘 이슈가 됐다는 거 좀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들을 알아보는 거니까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신기하죠. 6월께 지금 나온다는 건 저는 가끔 저런 기사들이 뒤늦게 뜨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제가 그 8월에 삼성생명을 커버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삼성생명 업법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이 한참 전에 법안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뒤늦게 타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테마라는 걸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투자를 오래 하면서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테마를 묶고 어떻게 저렇게 테마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한 항상 그 신기함이랄까요? 그런 감정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를 봐야 되니까요. 재무제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설명 위주로 할 거예요. 그 도시가스업이 상당히 성장성은 더디지만 탄탄하게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그 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뒤에 재무제표 부분에서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산업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부산 도시가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데 일부 기업들은 제가 재무제표 쭉 다 훑어봤는데 발전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제가 해석하려니 너무 힘들어서 부산 도시가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고요. 이거 보시고 직접 다른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그 앞부분 이야기 많은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반기 보고서고요. 오늘 알아보는 기업은 부산 도시가스입니다. 그 주식으로는 부산가스라고 치시면 나오더라고요. 자, 쭉 내려가 볼게요. 자, 당사의 주된 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업은 도시가스 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고요. 즉 법에 근거된 사업이고 중소기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부산도시가스는 SK의 자회사더라고요. 정확하게는 SK의 자회사인 SKENS의 또 자회사, 손자회사죠. SK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쭉 내려갈게요. 이게 퇴근하고 찍는 게 쉽지 않네요. 퇴근하고 와서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다양한 기업들을 보다 보니까 사실 제가 9시 내외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삼천리도 봐야 되고 서울가스도 봐야 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네요. 오늘은. 자, 보시면 2005년 11월 11일 SKENS가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GSK가 최대 주주였네요. 쭉 보시면 1998년 SK 대기업 기업 그룹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고요. 주식의 수는 총 2,700만 주 발행할 수 있는데 1,100만 주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배당을 좋아하잖아요. 우리 배당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단기 순이익은 올해 엄청 뛰었어요. 그죠? 이게 뭐 500억 하다가 거의 300% 정도 뛰었는데 이 부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배당은 500원, 1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500원이었다 10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올해 이렇게 폭등했으니까 배당을 많이 할 수도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 상향상 제가 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사업의 내용입니다. 늘 이 부분에 오면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통상 우리가 재무제표 읽었다 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고 재무제표를 읽었다고 표현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 사업의 내용과 그리고 주석까지는 보셔야 그 재무제표를 보신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가능하다면 주석까지 못 보겠어 너무 복잡해 하신다면 사업의 내용과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정도는 보시는 게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너무 앞에서 많이 떠들어서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자, 도시가스 산업의 특징입니다. 보시면 막대한 설비 투자가 필요로 하대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과 공급 설비의 중복 투자 방지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일정 지역을 공급 권역으로 허가하여 허가된 지역별로 단일 회사가 도시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즉 독점권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도시가스업은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에는 34개의 도시가스 사업자가 있고요. 이 내용은 뭐 크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많습니다. 각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은 이 회사 우리 집에 가스 고지서 날려주는 회사인데 하고 보실 거예요. 뭐 서울가스, 서울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그 도시가스 회사가 과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은 산천리와 인천, 그리고 경기도는 워낙 넓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 6개의 기업이 도시가스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부산은 하나밖에 없고요. 광주도 하나, 대구도 하나, 울산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있네요. 경남이나 이런 도단위는 넓다 보니까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오늘 어쨌든 부산가스고요. 여러 가지 지역에 이렇게 아까 설비 투자가 많이 들다 보니 그 공급 막 난개발을 해버릴 수 있고 뭐 파이프라인 마음대로 깔 수도 있고 이런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그 독점 혹은 과점 영업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LPG네요. 자, 경기 변동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뭐 가스 뭐 크게 경기가 나빠도 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에 우리가 보일러 많이 켜잖아요. 가스 보일러. 그래서 계절적인 편차가 크다. 제일 장사 안 되는 게 아마 여름이겠죠. 여름. 자, 도시가스 공급은 정부 시책에 의해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개 업체만 참여할 수 되어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 7개의 도시가스 회사에 대한 지역적 공급 독점권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어쨌든 중복 설비 혹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과점권 혹은 독점권을 주고 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점유율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과점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권 있는 그런 기업들끼리 비교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저는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부산이 뭐 전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5등 정도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저금리의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고 있대요. 그렇겠죠. 파이프라인 까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 저금리로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전이 관리가 필수적이니까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천연가스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입니다. 우리나라 독점이고요. 다 해외에서 수입해오고 있고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게 좀 특징적이더라고요.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투자비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키는 공사 부담금 제도가 있대요. 아마 KT도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KT 아시죠? 전화선 하나 깔아주려고 해도 엄청 시골에 깡촌에 있는 분이 전화선 깔아주세요 하면 라인 깔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 공사 부담금 제도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있나 모르겠네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담금 제도가 있어서 조금 설비 투자할 때 돈을 회수할 방안은 있긴 있다라는 거. 자, 이건 체크를 해보면 주택용이 제일 많죠. 주택용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일반용 그리고 산업용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여기 매출량이에요. 매출량은 산업용이 비중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정도 산업용 전력 소비량이 많다. 아니 전력이 아니죠. 가스 소비량이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품과 제품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혼용해서 많이 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품과 제품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상품은 떼와서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딱 기억나는 사례가 잘 없네요. 그걸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하이트진로에서 저기 테라를 팔잖아요. 테라는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회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팔기 때문에 즉 제조한 제조한 품목이다 생각하면은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은 예를 들어서 하이트진로에서 해외 수입 맥주를 떼와 가지고 판다. 즉 남의 물건을 떼와서 팔면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구분이 쉬우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으세요. 가끔 기업들 보면 어떤 회사는 제품이 많고 어떤 회사는 상품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쭉 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 자, 외부 고객은 존재하지 않는다. 있을 수도 있겠죠. 엄청 큰 공장이 있거나 이러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는 없고 보시면 매출액은 뭐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아까 전에 당기순이익이 1,700억 정도 계산이 됐어요. 뭐냐면 차이나가스홀딩스인데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차이나가스홀딩스에 대한 유의미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투자 지분을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왜 이런 문제 생겼냐면 SKENS에서 그 차이나 가스 홀딩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식을 다 매각을 했거든요. 그 매각을 하는 바람에 그 지분법 평가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적혀 있죠. 그 공정 가치로 평가하게 바뀌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자, 지분법 평가 방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 뭐 자기 자본에다가 지분율로 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공정 가치 평가 방식은 주식 수량에 뭐 주가에다가 이건 해외 주식이니까 환율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평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평가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그 차익만큼 그 수익으로 그 영업 외 수익으로 이제 차용이 되었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제는 지분법으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당기 순이익이 들쑥날쑥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주요 제품은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인도받아서 부산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당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인도받는 도매 요금은 산자부의 가격 정책으로 원가를 반영하여 측정되고, 소매 요금은 그 가스공사의 도매 요금에다가 그 부산광역시에 승인한 공급 비용을 합해서 측정이 된다.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마진은 고정적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원료비가 뭐 다 그 연동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제 유가 및 환율 급등으로 물가 안정에서 연동제가 유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금 조정 요인을 반영하고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정부에서 요금을 일부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뭐 가스 요금 많이 올라가고 하고 겨울에 올라가면 몇 번 변동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도매 가격은 뭐 크게 막 급등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죠. 자, 진행 중인 요소인데요. 2020년 2분기 도시가스 사업에 98억을 투자했는데 이 내용은 공급 설비 투자로 했다고 합니다. 즉 공급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는 뜻이죠. 67억 원 지출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걸로는 부산 명지 신도시가 있어요. 그 명지 신도시에 집단 에너지 부지의 연료 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해서 수소 경제 동착 및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고요. 21년도 상업 운정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이죠, 내년. 올해는 아니고. 특이하네요.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저는 가스만 하나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통해 수소 경제. 그러니까 아까 전 그 기사가 아주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수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랐던 내용이 있죠, 대부분. 자, 그리고 상품 매출 중에 대부분 LNG가 차지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거의 96.5%니까 거의 대부분 그냥 LNG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판매 경로로는 주택이 있겠죠. 집, 일반인들 집, 그리고 일반 에너지팀은 아마 뭐 주변 뭐 기업이나 이런 거 아닐까 싶네요. 판매 방법은 다들 아시는 방법이라 체크를 안 했어요. 이건 다 국내니까. 판매 전략은 경제성 분석을 통한 배관 투자 확대를 통해 신규 수요 창출한다.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안 깔린 곳까지 그 설치해서 넣고 지속적으로 돈을 빼내는 게 하나의 판매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다 본 것 같네요. 자,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재무에 관한 사항인데요. 재무제표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그 내용이에요. 그 차이나 가스 홀딩스 지분에 대한 그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뭐 기타
금융자산이 뭐 요만큼 있고 현금 요만큼 있다. 현금성 자산만 뭐 거의 한 3천억, 2천억 정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2천억에다가 이거 2,700억 하면 대강 현금성 자산만 한 4,700억 정도 있죠. 오늘 시총이 6천억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손익계산서입니다. 보시면 거의 뭐 변동 없고 판관비도 거의 뭐 특별한 변동이 보이지 않죠. 누적으로 영업이익은 조금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분법 손익이 아까 그 차이나가스홀딩스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늘어난 바람 작년보다 거의 뭐 한 100억 정도 늘어났죠. 100억이 아니죠. 1000억 정도 늘어났죠. 1000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거의 한 10배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가스에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는 그 공정 가치로 평가받기 때문에 지분법 손익 이런 그 영업 외 손익으로 이렇게 변경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체크해 두시고 일단 올해 이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거의 일회성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 10배 뛰었으니까 겁나게 주가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향후에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돈을 뭐 배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뭐 다른 사업에 투자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부산가스 주주님들은 트래킹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배당해버리면 뭐 사실 뭐 결론적으로 부산에서 뭐 딱히 투자할 게 없다라는 의미로 보여질 것 같고요.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로 진짜 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 돈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근데 저 팔 수가 있는 지분들이죠.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석도 딱히 볼 게 없더라고요. 쭉쭉쭉 봤는데 딱히 볼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쭉 봤거든요. 오늘 그 부산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요. 산업이 어떻게 보면 너무 포멀하죠. 다들 아시는 게다가 우리 생활 속에서 접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잘 투자도 안 하죠. 이런 도시가스업이 재미가 없잖아요.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 뭐 하루에 10%도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폭도 크고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도 보이는데 이런 도시가스업들은 사실 성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못 받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제 어릴 때 기억에는 많이 받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크해본 이유는 오늘 하루 좀 급등락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뭐 다들 보셨다시피 크게 뭐 재미가 있는 산업 같아 보이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기업도 있고 이런 산업도 있다. 이런 거는 체크해두면 좋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혹시 도시가스업마다 특별하게 다른 게 있나 싶어서 여러 가지 다 봤는데요. 덕분에 영상을 찍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버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약간 뭐 딱 중립적인 내용들을 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다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올라올 기업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번에 또 다른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목요일날 뵐게요. 모두 안녕.